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는 정재무TV 진행자 정부선 재무설계사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집중의 세계로 그 1탄으로 자신만의 생산성, 그리고 자신만의 목표, 그리고 자신만의 자유 나침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떠신가요? 자신이 원하는 삶, 그리고 시간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은요, 자유 나침판을 가리키는 자신이 원하는 삶, 목표에 조금 더 작은 노력으로 빨리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로움과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요, 어떻게 자동화하고 위임해서 자신의 진북으로 찾아가고 자신의 시간을 자기 통제하에 생활하면서요, 자유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서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서 행복한 삶을 위한 경제적인 자유와 그리고 여유로운 시간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집중의 세계 그 2탄 출발하겠습니다. 시간은요, 제로섬 게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수락하는 것은 곧 다른 일을요, 거절하는 거와 같습니다. 네, 나 할 수 있어요 라고 수락할 때마다요, 자신도 모르게 다른 한편에는 아니요,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전화 온 거예요. 퇴근 전에 갑자기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거 좀 도와줘, 부탁이야 라고 요청합니다. 자, 이때 그 요청에 예스를 하는 순간 가족과 영화 보는 것에는 나는 노라고, 아니요 라고,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업무를 하려고 시간을 비워뒀어요. 갑자기 동료가 긴급 회의를 하자고 합니다. 자, 이때 긴급 회의를 예스를 하면 내가 계획했던 시간이 노가 되는 거죠. 저번 시간에요, 자유 나침판을 통해서요,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찾으셨다면 갈망 영역 밖에 있는 모든 업무 제거하기에 잠정적인 후보입니다. 적어도 멈춰서서요, 제거해도 되는 일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필수적이지 않는 일을 잘라내고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일에 활약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거야? 제거해도 괜찮지 않을까? 자신의 인생에서요, 중요하지 않는 일은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생산성 시스템에서는요, 완벽히 할 일 목록을 구축하라고 초점을 맞추는데, 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나아가자고 제안하는 이 책에서는요, 바로 안 할 일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할 일 필터 워크시트를 작성해 놓으셨을 거예요, 저번 주에. 자, 그러면 그걸 다시 꺼내봅니다. 꺼내서 제거하기 대상에 해당되는 활동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안 할 일 목록 워크시트에는 절대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업무를 다 적는 겁니다. 안 할 일 목록에 완성되면요,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서요, 각 항목이 중요성이 약하고 저레버리지 활동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나의 관심 영역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지켜보고 확인하셔야 되는 시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업무 중에는요,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도 존재합니다. 이런 업무를 쉽게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요. 자동화라는 것은 주의를 거의 기울이지 않고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기 자동화입니다. 자신을 자동화시키는 건데요, 리추얼이라고 해서 정해진 순서대로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즉 습관을 만드는 건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리추얼은 잠에서 딱 깨는 순간부터 해서 사무실 도착할 때까지의 행동 패턴을 말하는데요, 늘 같은 방식과 같은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각 활동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단단하게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녁 리추얼은요, 긴장을 풀고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점에서 조금 다를 뿐 아침 리추얼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업무 시작 리추얼은요. 사무실에 딱 들어가서 수행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하기 전에 처리해야 하는 몇 가지 작은 일들을 짧은 시간 안에 해치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메일을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오늘 스케줄을 어떻게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업무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업무 종료 리추얼은요. 업무 시작 리추얼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동안 새로운 문제와 문의사항을 확인하고요. 주간 핵심 업무와 일간 핵심 업무를 검토하는 것, 다음날 핵심 업무를 확인하는 것, 이런 부분이 업무 시작 리추얼과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요소로 어떤 순서대로 배치한지 리추얼을 만드는 것은 다 각자 다릅니다. 보통 3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5가지 일 정도가 오전 시간에 야금야금 갉아먹지 않아서 주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구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 때문에 방해를 받는 상황도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템플릿 자동화인데요.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프로젝트가 내가 다시 사용할 만한 요소인가?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될 것 같은 부분이 있다면 뭐한다? 템플릿으로 제작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초기에 추가적인 노력을 들여야 하지만요. 시간이 흘러서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템플릿이 엄청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다시 굳이 만들 필요 없잖아요. 이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요. 한번 문제 해결책을 갖다가 찾은다면 그 내용을 흘려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탁 클릭 몇 번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과정 자동화인데요.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따라하기 쉽게 작성한 지침서와 같은 겁니다. 자, 일련의 업무에 관한 훨씬 상세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놓고요. 과정에 따라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입니다. 이 설명서에는 누구나 지시를 충실히 따르기만 하면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각 단계별로 꼼꼼하고 자세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자, 그 과정은 발견하고요. 그다음에 문서화해서 그다음에 최적화한 다음에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로 이어지는데 이때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는요. 지금 자기가 작성한 그 순서대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못된 거, 보완할 점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사에 쓰여있는 내용만 실행하면 빠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기술 자동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자동화라고 아는 내용인데요. 힘들고 반복적인 업무를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신 처리해 줌으로써요. 그 시간에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자신에게 맞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찾았다면요. 반복적인 업무를 후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다음에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4가지 자동화를 하시면 이것만으로도 참 괜찮은 부분인데 저는 이 책에서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위임하기입니다. 위임하기는요. 리더십을 발휘하고요.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위임은요. 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 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믿고 맡길 수 있는 열정적이고 능숙한 팀원을 양성하는 것으로서요.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내가 상대방에게 상세하게 안내할 때야 가능합니다. 자, 위임의 정도에 따라서 5레벨로 나뉘는데요. 자, 1라벨 위임은요. 담당자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내가 요구한 만큼 업무를 완수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요. 신입 직원이나 혹은 막 업무를 투입한 직원, 그리고 계약직 직원, 그리고 가상 비서 등에게 일을 맡길 때 유용합니다. 필요한 일이 내 머릿속에 전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요. 다른 사람이 실행에 옮길 수 있게끔만 할 때 적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2레벨 위임은요. 담당자가 해당 사항을 검토 조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나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입니다. 자, 위임받은 사람은요. 조사만 해야지
나를 대신해서 그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요, 담당자는요, 나와 함께 논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사 결정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아직 어떤 결정을 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대신해서 정보를 수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벨 위임은요, 담당자에게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해서요, 스스로 움직일 여지를 조금 주는 겁니다. 내가 양상하고 있는 미래 리더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만일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요, 상대방의 의사 능력을 알아볼 안전한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4레벨 위험은요, 담당자가 선택안을 평가하고요, 스스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한다? 결정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다고 나에게 보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진 리더들을 대상으로 위임할 때 적합하고요. 그들에게는 자율권과 의사결정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나는 그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가늠할 충분한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5번째 레벨은요, 결정 견학까지 떠나보내며 사실상 프로젝트 또는 업무의 전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위임학의 진정한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내 업무를 위임해도 좋겠다고 온전히 확신할 수 있는 인물이 있을 때, 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하지만 결과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5레벨 위임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한 주를 미리 계획함으로써 주요 업무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그리고 진척사항을 검토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다가오는 주를 미리 검토하는 최적의 시점은요, 한 주의 마지막 업무가 종료되는 금요일 오후,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기 직전의 일요일 저녁, 혹은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한 월요일 아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검토하는 데 있어서 주간 프리뷰는 스케줄을 완만하게 구성하고요, 자신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주를 완수해야 하는 과업과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항목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주간 프리뷰 6단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이번 주의 승리를 떠올리는 겁니다. 승리에 초점을 맞추면요, 감사하거나 즐겁거나 자기 효능감이 생겨서요, 다가오는 한 주가 맞설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2단계는 이번 주를 결산하는 겁니다. 자,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조만간 향상될 결과를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할 일 목록과 매물을 검토하는 겁니다. 우선 밀린 업무부터 검토하기를 권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임한 업무를 검토합니다. 업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담당자와 논의하는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목표와 프로젝트, 행사, 회의 등의 마감 기한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목표나 그리고 프로젝트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좌절하는 가장 큰 까닭은 목표가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니고 있는 목표를 검토해서요, 잃어버린 핵심 동기를 찾아보고요,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다음 주에 어떤 과업을 수행하면 좋을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업과 과업 완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선별하고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위임한 업무가 있는지 그리고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다가오는 행사와 임박한 마감 기한을 날짜별로 정리해서요, 이를 실행할 순서를 정합니다. 5번째는요, 주간 빅3를 지정하는 겁니다. 주간 빅3는요, 주요 목표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주를 완수해야 하는 3가지 가장 중요한 일로 주도적인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주간 빅3를 설정해 보는 겁니다. 자,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라는 것은요, 나 개인에게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긴급하지 않은 일을 솔직히 쉽게 미루게 되죠.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긴급하지 않다고 해서요, 등한시한다면 안 되고요, 조만간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계획도 세워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6단계는 회복을 계획하는 겁니다. 회복하기를 위해서 7가지 실천 방안이 있었죠. 수면은, 그리고 식사, 운동, 대인관계, 놀이, 성찰, 그리고 일 플러그 뽑기. 회복하기 활동을 위해서 따로 빼둔 시간에 이를 실천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간 브리브, 일단 리듬을 찾고 나면은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빅3 과제가 선정되었다면요, 멋진 하루를 위해서 일간 빅3를 선정해 보는 겁니다. 멋진 하루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다. 일간 빅3를 선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간 빅3에 맞춰서요 일간 빅3를 정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갈방 영역 업무를, 그리고 중요한 일, 긴급하든 안 하든 중요한 일에 해당되는 업무를 선택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일에 자연스럽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일간 빅3 모델을 실천하면은요, 매일같이 중요한 업무에만 열중해서요 자신의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주간 프리뷰와 그 다음에 주간 빅3 그리고 일간 빅3는요 모든 업무를 빈틈없이 파악하고요, 시간에 확고한 경계선을 세우도록 이끕니다. 현재 주간 빅3와 일간 빅3를 실천하는데 하루하루 진척사항이 선명하게 보여서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행복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방해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집중력을 깨트리는 외부 자극으로서요, 이런 방해에서 벗어나려면 즉흥적으로 의사소통을 제한하는데 유일한 방법은 뭐다? 가능한 한 응답을 지연하는 것입니다. 자, 즉각 응답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알람을 꺼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방해 금지 모드를 최대한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무실 문 앞에 방해 금지 팻말을 걸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 스스로 내 시간의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경계선을 슬쩍 넘으려고 할 때 단호한 태도로 막으셔야 합니다. 방해물은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는 외부적인 힘이라면 주의 산만 요소는요 집중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내부적인 요인에 의미하는데요. 할 일에서 벗어나는 것, 그때마다 자신을 점점 더 쉽게 산만해지고요. 주의 집중 시간을 짧은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집중력을 흐트리는 요소의 50%는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 집중력을 깨트리는 가장 핵심은 멀티태스킹입니다. 멀티태스킹은요 단지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산만함을 끌어당기는 요소입니다. 집중력을 되찾아 잃지 않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의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자신이 집중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유용했던 행동과 그리고 유용하지 않았던 행동을 분석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집중할 자유를 얻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우선순위를 처리하느라 자신의 시간을 몽땅 써버려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시간은 제로섬 게임이라고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안 할 일 목록을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동화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위임하기. 그리고 네 번째는 업무의 우선순위 빅3 있잖아요. 그거를 매겨보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방해물과 산만함을 물리시자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현재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갈 길을 안내해주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더욱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초집중해서요. 원하는 미래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길 기대하면서요. 언제나 행복한 삶을 되길 기원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국내뿐만 아니고 글로벌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 자녀에게 세계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선물해 주고 싶으시다면 꼭
라이브로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우리의 행복함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 순간까지 정재TV는 계속됩니다.